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0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용이라는 의미의 룡부인데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용이라는 의미의 룡자가 되겠습니다. 룡은 이제 환상 속의 동물이죠. 중국 문화권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가자가 되겠는데요.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거짓이라는 의미 이외에 임시로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이라는 의미와 임시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가자를 오늘의 첫 한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자 그러면 사실은 아닌데 겉으로는 진짜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얘기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로 그렇다면 이라고 꾸며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에 또는 인위적으로 만든 현실을 얘기합니다.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위해서 임시로 어떤 권한 또는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보장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원에서 해고 통지에 대해서 이제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빼라 라는 결정을 했다라고 칠 때 최종심의 만약에 그게 1심이라고 가정하면 최종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철거하는 것을 중단해라 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랬을 경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종심이 결정될 때까지는 자리를 치울 수 없는 거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또는 그 연구 주제로 도달하려고 하는 정리,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설을 세워놓고 연구를 한 결과 그 가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 그러면 이제 이 가설이 정의, 진리가 되는 거고 맞지 않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폐기가 되는 거죠. 그 가설이. 가량이라고 하면 계략적인 수치를 얘기합니다. 또는 추정한 수치를 얘기합니다. 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꾸며낸,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꾸며낸 마음을 얘기합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거나 남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가운데 일정 조건에 다다른 사람에게 미리 출소를 시키는, 형이 끝난 건 아닙니다. 단지 석방만 미리 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가석방 기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도로 구속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가중해서 처벌이 될 수도 있죠. 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은 아니고 예정되어 있는 돈을 미리 당겨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한 15일쯤 근무를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30일을 근무해야 급여를 받는 건데 미리 앞당겨서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가불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한자로는 도자가 되겠는데요. 도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읍이라는 말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한번 보시겠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뜻은 통해요. 뜻은 통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라는 얘기고요. 도읍이라는 말 대신에 수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읍이라는 말은 일단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도읍이라는 뜻의 도자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도읍은 옛말입니다.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 쓰는 수도가 옛날엔 도읍이라는 말로 쓰였다. 그러나 도읍이 쓰이지만 않을 뿐이지 뜻은 현재 다 통하고 있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통상 10만 이상이 되면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로 보고 있죠. 이 숫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 숫자에는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행정기관이나 또는 대규모 의료시설 또는 쇼핑시설 또는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몰려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도시 중에서 도대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부정문에서는 전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정말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전혀 알 수가 없다 라는, 부정문에서는 전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면 그걸 무슨 방법으로 알았어 정말로? 라는 뜻이 되죠.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도통은 이 밑에 도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통이 도합이라는 뜻으로는 안 쓰이고 도통은 부정문에서 도대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합이라고 하는 것은 총합, 모두 더해보니 라는 뜻입니다.
도급은 하도급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청을 줄 때 그 조건이 일정한 조건이 이르면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한국인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계약이죠. 예를 들자면 원래 어떤 그 대금이 지급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 도급제는 시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기가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을 했는데 한 4개월 만에 해치웠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청구권이 4개월 만에 발생하는 거죠. 천도라고 하는 것은 도읍, 즉 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락자가 되겠는데, 즐기다 라는 의미의 락자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첫 음절로 올 때는 낙이라고 발음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음악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 때는 악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또 좋아하다 이렇게 할 때는 요자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즐기다 할 때의 락자가 되겠는데요. 음악 할 때는 악자로 읽죠. 뭐 악보 이럴 때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악자로 읽고, 또 좋아하다, 요산요수 이런 식으로 그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읽을 때는 요자가 되겠습니다. 음악 하면 어떤 음의 길이, 높낮이, 화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음의 흐름을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악기라고 하면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광의로 사람의 목소리도 악기에 들어가는 거죠.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하고 즐거운 일을 얘기하고, 또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오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락과 쾌락은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말인데, 한국 현대에서는 쾌락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신적인 어떤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즐거움을 탐하는 그런 것을 쾌락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그러나 쾌락이 실제로 부정적인 말이라거나 정신적인 쾌락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쾌락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일 뿐이죠. 낙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볼 때 그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믿거나 또는 예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낙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낙관적과 같이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건 맞는데 같은 쪽인데요. 낙관적과 낙천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낙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어떤 일을 뜻하는 데 반해서 낙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을 가리킵니다.
물론 낙관적도 성격에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낙관적은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나 생각이나 예측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데 반해서 낙천적은 세상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낙천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낙관적으로 볼 확률이 높은 거죠.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보내기 좋은 즐거운 곳, 극도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하늘나라,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적으로 보는 낙원, 즉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거죠. 낙원은 성경적으로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학에서 낙원은 하늘나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편안히 죽게 하다라는 의미죠. 안락사는 크게, 물론 뭐 자질구레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질병이 너무 과도해서 도저히 인간의 의지나 또는 그 여력으로는 버틸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과도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격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과량의 그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안락사로 보실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안락사를 허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절대 불허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안락사가 현재 그 생명 존중, 인격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허용이 되죠. 한국에서 허용되는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라는 것인데요. 조금 아까 설명한 것은 적극적 안락사죠. 소극적 안락사는 의료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 사람에게 의료적 생명 연장 기구를 제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산소호흡기가 아니면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법원에서 안락사 결정을 받지 않으면 살인이 되죠. 살인 또는 살인 치사가, 그러니까 그 살인 아니면 치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법원에서 제거해도 좋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죠. 식도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아주 그 보기에 아름다운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는 것을 식도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식사를 건강 유지를 하거나 또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또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대상으로 먹는 것이라는 생각을 식도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식도락은 경제 및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식사를 어떤 그 가치관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데서 최고급에 해당하는 그 측정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3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운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